안녕하세요. 발송배정기술사 이덕길입니다. 이번 시간은 등면적법입니다. 등면적법은 과도한 정도를 해석할 때 이 그래프상 나타나는 면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 위한 이런 기법입니다. 자,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출 현황입니다. 이게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거든요. 똑같은 유형으로 나오니까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 점수로는 25점짜리로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기출 주기가 상당히 길게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또 이제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또.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최근 이제 내용이 중첩적으로 이렇게 나왔고 물어보는 것도 비슷한 상태에서 또 이 10년, 거의 10년 주기로 또 똑같은 걸 물어보고 그래서 또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저는 준비를 해갔었는데요.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주기가 길면은 내용도 어렵고 하니까요. 어, 다른 쉬운 것을 먼저 이렇게 빠르게 정리한 뒤에 추가적으로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이사항입니다. 자, 이것은 송배전공학 기본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서에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공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자, 등면적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25점짜리로만 나오죠? 이 10점짜리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수식 유도하고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다 보면은 3, 4페이지가 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10점짜리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의.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등면적법으로 안정도를 판별하는 방법을 설명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도 등면적법에 대해서도 설명하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 문제에서도 여기 수식을 유도하고 전력 위상각 곡선 그리라고 하죠. 전 시간에 이제 이거 그래프를 그린 이 정태한정 극한 그 그래프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고장 차단 시간과 안정도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도 이 과도한 정도를 해석하는 거는 우리 발송배정 기술사에서 등면적법과 단단법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등면적법으로 해석해 주는 게 좀 더 쉽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과도한 정도를 등면적법으로 평가하래요. 자, 이렇게 이제 등면적법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유형이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럼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면적법의 정의에 대해서 개요적으로 서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개통도를 그려주고요. 이 개통도를 그려줄 때는 이회선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통도에 대한 수식이 나옵니다. 이 수식도 세 가지 수식이 나오는데요. 고장 전에 임피던스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장 중에 임피던스가 있겠고, 그리고 고장 제거 후 이제 1회선이 됐을 때 그때 임피던스에 대한 수식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세 가지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고장 전에는 2회선으로 건전하게 이제 송전을 하다가 고장 중에는 한 회선에 고장 임피던스가 발생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고장 제거 후에는 한 회선을 제거하고 한 개의 송전선로로만 한 회선의 송전선로로만 이제 송전을 했을 때 그때 임피던스 변화에 대한 이런 세 가지 해석, 이 해석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이제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도 판별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임피던스의 변화가 있을 때 그래프상 에너지의 면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상으로 이 면적을 이제 처음에 고장 전에, 고장 중, 고장 제거 후 이 에너지에 대한 면적을 이용하여 안정도를 판별하는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참고 도서입니다. 이렇게 기본서 두 것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송배전공에서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송전공학에서 참고적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면적법에 대해서 이제 출제되었을 때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등면적법 가장 기본적인 이제 답안에 대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의 아니면 개요가 나와줘야겠죠? 정의는 이기 개통부터 시작해서 이제 면적으로 안정도를 판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적으로 두세 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통도와 개통도 및 수식을 그려줘야겠죠? 개통도는 이제 이회선을 그려야 됩니다. 이회선 그리고요. 부하가 있죠. 부하가 있고 발전기가 있는 이런 이회선 선로를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식이 있습니다. 고장 전. 고장 전은 이
한 선로에 ZZ라면은 2분의 Z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Z가 되는 것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장중입니다. 고장중에는 ZF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ZF가 포함된 이 수식을 유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장 제거 후입니다. 한 회선이 잘렸으니까 마지막엔 Z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임피던스 변화가 2분의 1에서 2분의 Z에서 그 다음에 고장 임피던스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Z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해석입니다. 해석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나와줘야겠죠? 자, 그래프 그려주시고요. 자, 이제 수식이 나왔으면 이 수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장 전이고요. 고장 중이고요. 고장 제거 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운전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에 대해서 수식적으로 한번 해석해 주고요. 이 그래프가 그려진 이유에 대해서 수식적으로 설명해 주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고장 발생 시 고장 발생 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운전점에서 자, 고장 중으로 갔다가 여기 위상각에서 제거를 해줬다고 하면은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안정점을 찾기 위해서 이 점에서 운전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면적이 발생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서 해석해 주는 겁니다. 안정도 판별을 할 때. 자, 해석을 해서 이런 면적이 생겼어요. 이런 원리로 해석을 해서 원리로 면적이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안정도 판별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가 A 면적이고 B 면적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A가 B보다 클 때, A가 B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A가 B가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 해석이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석을 해주면은 이런 등면적법 해석은 여기서 이렇게 논리 순서대로 해석이 잘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